네, 오늘 주간 이슈픽 국회방송의 김동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바로 정면을 쳐다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네요. 대선 후보 TV 토론회입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제 키워드는 대선 후보 토론회인데 네. 이제 선거일까지 11일이 남았습니다. 총 3번의 TV 토론회가 있는데 오늘 저녁 8시에 두 번째 토론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 1차 토론회가 경제 분야였는데 오늘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토론의 주제는 사회 분야인데요. 네. 우리가 직면한 이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또 이 초고령 사회의 연금 의료 개혁 등에 대한 이제 토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 18일에 있었던 1차 토론은 경제 분야였었는데요. 여러 이제 후보들의 발언들이 있었지만 제가 선택한 픽으로 이제 핵심 내용만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추경을 통한 경제 성장과 내수 활성화, 또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산업 육성을 강조를 했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이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선진국 수준의 규제 적용과 또 생산성 향상을 강조를 했고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재분배 부분의 강화를 좀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8시에 시작되는 대선 TV 토론 두 번째,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네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띄워주시죠. 네, 단일화.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이번 주 아주 뜨거운 감자였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25일부터 이제 투표용지가 이제 인쇄가 들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단일화의 마지노선은 이제 사표 방지를 위해서는 24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후보에게 연일 단일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네, 방금 리포트에서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이제 러브콜 상황도 소개해드렸는데, 근데 이준석 후보가 바로 어제 국회 여기 이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이제 했었잖아요. 네. 강하게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 등의 단일화 발언, 또 여기에 일각에서 단일화 거래 의혹까지 제기가 되면서 이 후보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일화를 언급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였는데요. 네. 이 후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끝까지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며 단일화는 없다, 대선을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요, 현재 나오는 이제 여론조사들을 보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게 되면 막판 역전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제 보수 진영의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단일화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카드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준석 후보가 확실한 선긋기를 하고 있고 또 남은 시간을 보더라도 단일화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좀 무세한 상황입니다. 네,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끝까지 그 미련을 버리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이군요. 네, 오늘도 이준석 후보가 또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조금 전 리포트를 보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내란 세력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거기에 바로 이제 반박하면서 나는 내란 세력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한 이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반대 입장,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 알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띄워주시죠. 네, 대선 총정리. 네,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에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대선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키워드로 좀 정해봤습니다. 네네, 그 소 주제도 이제 정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또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책자형 선거 공보인데요. 네. 중앙선관위에서 발송한 책자형 선거 공보를 아마 이번 주에 좀 다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 선거 공보에는 후보자들의 정보도 있고요. 공약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선택에 있어서 신앵커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면 이번 선거 공보를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공보물이 좀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정당의 크기, 그냥 이런 순서 준비한 이제 기간 이런 순서대로 좀 공보의 그 내용물이 좀 많고 적고 그런 차이들이 일단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그런 차이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보물이었습니다. 어떤 점인가요? 왜냐하면 또 화면에도 좀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 후보가 직접 손글씨로 쓴 인사말이거든요. 중간에 보면 악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필이에요? 진심을 전하고자 손글씨체로 인사를 드린다 이렇게 밝혔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조금 눈길이 갔고. 그렇군요. 다음은 이제 무소속 황교안 후보의 선거 공보. 황교안 후보가 이번엔 무소속으로 나왔군요. 네. 근데 선거 공보를 보면 이제 작은 한 장인데요. 저거보다 이제 확실히 작긴 한데 네. 후보자 속의 동영상을 볼 수 있는 QR 코드 저기 보이시죠? 진짜 네. 뭐 상단에 이제 QR 코드가 있네요. 네, 저기를 찍게 되면 핸드폰으로 찍게 되면 후보 동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차별화됐다 이런 분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주제 또 소주제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다음 주제는 투표인데요. 제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시청자 여러분들 또 신행꽃 함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몇 명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 네. 힌트라기보다 기호는 8번까지 있습니다. 기호가 8번까지 있는데 네, 중도 탈락자들이 좀 몇 명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몇 명일까요? 그래서 아마 6명 아니면 7명인 것 같은데요. 네. 아시면서 조금 전에 선거 공보를 해서 아마 보셨을 텐데 네. 비어있는 번호가 있었습니다. 3번과 6번이 비어 있었는데 3번, 6번이 탈락했군요. 네, 이 빠지게 된 거죠. 3번 빠지게 같은 된 경우는 거죠. 네. 조국혁신당에서 이번에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없었고 네. 기호 6번 이제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는 지난 19일 후보직 사퇴를 해서 이제 6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뭐 1번부터 쭉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리고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네. 기호들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1번, 2번, 4번, 5번, 7번, 8번 이렇게 있는데 네. 이 기호 부여 방식에 좀 궁금증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좀 간략하게 정리해 봤거든요. 네. 그거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과 6번이 빠진 1, 2, 4, 5, 7, 8 최종 후보들의 이제 기호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도 한번 기억을 정리해 해 가지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다음 문제도 좀 하나 내볼 텐데 이번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사전 투표는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 29일과 30일 이틀간 이제 실시가 되는데요. 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럼 본 투표일인 3일, 다음 달 3일 투표 시간도 사전 투표 시간과 똑같은 오후 6시에서 네.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다. 맞다, 틀리다. 네, 이건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투표 시간이 8시까지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 대선 방송 시작이 7시 30분으로 네. 그 전엔 5시 30분에 했는데 네. 좀 뒤로 갔습니다. 네. 8시까지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은 선거가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거리 선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선거법에 보면 오후 8시까지로 거리 선거는 오후 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구조사도 8시에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 시에는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고요.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를 하실 수 있고 본투표, 다음 달 3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 키워드는 선거 유세송으로 정하셨죠? 네, 유세 현장의 분위기를 띄운 건 뭐니 해도 노래고 네. 큰 유세송이 이제 한 몫을 차지하는데 네. 오늘 이슈픽의 마지막은 그래서 유세송으로 정해봤습니다. 여기에도 또 신앵커한테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따라 질문이 좀 많은데 예. 이번 선거 이제 지켜보시면서 좀 강렬하게 남는 그 노래나 유세송 있으신가요? 하나 떠오르는 게 있긴 한데 네. 뭐 어디 편이냐 또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예, 저는 언급을 이제 좀 순수하게. 그러면 그냥 제가 할까요? 예, 예. 김 기자 직접 그게 해주시죠. 좋겠습니다. 네. 제가 선택한 곡은 질풍가도입니다. 질풍가도. 네, 아마 조금 이따 들어보시면 이제 네. 귀에서 이제 이 노래구나라고 이제 아실 텐데 이 유세송 같은 경우는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다 같이 사용하고 있는 유세송인데 같은 노래 다른 가사입니다. 들어보시면 이 같은 노래지만 그 후보들에 맞게 좀 개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속해서 들어보시면 좀 재밌겠다 해서 이 부분을 갖고 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같은 곡, 다른 가사, 유세송을 연달아 드리면서 오늘 주간 이슈픽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다른 때보다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주간 이슈빛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